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하는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축구 청만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피고인도 6명이고 지규현 부장이 충분히 시간 줄 테니까 양쪽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그러면 특검도 논고 길 거고 또 최후 변론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 진술 뭐 어마어마하게 길 거고. 지난번에 59분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할까요? 아 이번엔 전 미니멈 2-3시간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쟁점도 많고 본인도 본인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니까 뭐 재판장도 시간 충분히 준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데 국민의 관심은 특검의 구형이잖아요. 네. 물론 뭐 구형이고 중요한 건 선고지만 특검팀 얼마 구형할 것 같으세요? 근데 뭐 구형이 별 관심이 없는 게 네. 뭐 사형과 무기. 뭐 무기징역 무기금고니까 음. 사실은 뭐 구형에 어떤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제 김상국 의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판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직 국가 원수로서는 이게 첫 사례죠. 그다음에 현직은 아니고 전직이죠. 당시 당시에 당시. 그래서 범행 당시. 허영 교수 같은 분도 2차 대전 이후에 현직 국가 원수의 이런 사례가 뭐 내라 입증된 게 없다. 뭐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어떤 과정이 보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그저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또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줬습니다. 근데 오늘 또 구형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과 구형이 시간차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피고인의 어떤 변론에서는 변론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상적으로는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네. 받아줬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 좌파 진영과 민주당이 집요한 흔들기에 지금 현재 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참 우려가 됩니다. 의원님은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은 그 재판을 한참 진행하고 막바지에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서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 좀 더 명확히 정리하는 수준인 거죠. 그야말로 이번에 보면 내란의 공모 시기를 좀 1년 전쯤으로 이제 늦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겼다고 봐야지 시기적으로는. 예. 이제 그거는 재판에서 여러 증인이나 물적 증거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로 그렇게 정리하는 수준이라 그게 뭐 특별히 이상할 일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딱 3개밖에 없잖아요. 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근데 무기금고는 아닐 거고. 네, 무기금고는 아니고 근데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봐서는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안 나왔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구형량이나 선고형량이나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법정에 좀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의원님의 예상은 무기징역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예. 가능성이 높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오늘 지켜보시고 원래 아침 9시 반인가 10시 오늘 원래 10시인데 9시 네. 20 반인가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오래 걸릴 네. 걸 예상하고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아마 저 구형 속보로 보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저녁 드시기 전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 얘기도 해요. 윤호개인을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의 입당, 그리고 개딸이 김건희 여사를 질투한다고 말한 윤민우 교수의 윤리위원장 임명, 그리고 친윤이었던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조광한 전 시장, 지명직 최고위원. 요 인선을 보면 장동혁 대표 말과는 인선, 사람 이게 완전 다른 거 아니냐. 뭘 믿어야 되지? 장 대표의 진심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저는 장동 대표가 여러 가지로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고심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심이? 사실은 고성국 지금 TV의 고성국 대표 같은 경우 우리 그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국민의힘 당원으로 아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성국 대표가 이번 입당을 통해서 아 당원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되게 느꼈는데 그렇게 강성 우파도 있고 또 이번에 또 들어온 종학원 전 남양주시장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좌파 진보 진영에서 활동을 하면서 남양주시장도 하고 또 친문의 한때는 또 핵심으로 하면서 이재명 당시 그 경기지사 대표하는 아주 대립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보수 인사들은 저 사람이 우리 우파 보수와 뭐 어떤 관계가 있나 이렇게 좀 의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보면 좀 강한 보수에서 중도 보수 내지는 진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좀 포함하는 그런 인선을 저는 했다고 보고 네. 이번에 당 쇄신 개혁안이 사실은 보면은 사실은 당 쇄신 혁신이 중심인데 예. 이 부분보다는 앞에 있는 비상계엄에 있던 사과 문제만 지금 언론이 좀 초점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제 관심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당의 계획 혁신 부분이 너무 파묻혔다. 네. 그리고 좀 구체성도 상대적으로 저는 좀 떨어졌다. 예. 그래서 물론 한 번에 발표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도 이 당 쇄신 혁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네. 제대로 된 어떤 그 우파 보수 정당 특히 어떤 혁신의 네.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게 남은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질문 있어요. 저 네네. 손 들고 긴급 질문. 그 누구예요? 그 인선 중에서 진보 인사까지 포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누구? 그러니까 조광한 시장 같은 경우는 에이, 왜 그러세요? 아니 20년 이상 동안 에이. 진보 진영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에이, 근데 저 뭐 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 시장 하긴 한 건데 국민의힘 와서 저 입장에서 했던 발언들 이런 거 보면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의 내란이냐 말이냐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는 게 어디 있냐 요거 보면 진보 인사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진보 인사 중에 탄핵이 반대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저 통합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지명주 최고위원? 스펙트럼을 좀 다양하게 우리 그 예. 대표 입장에서 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보세요? 요 인선과 사과문과 인선 뭐가 진심일까요? 아니 일단은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된 것 같아요. 왜요? 쇄신안이 없는데 무슨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고 앞서 홍 아니 의원님이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쇄신이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진심은 항상 인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진심 뭐예요? 그냥 마이 웨이인 거죠. 내 맘대로 할 거야. 예. 그냥 나를 지금 당 대표 만들어 줬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그냥 갈 거야. 나머지 다 필요 없어. 뭐 당직을 그만두고 저 나가든 뭐 당을 뛰쳐나가든 몰라 나는. 딱 이거죠. 인사를 보면 예. 명확하잖아요. 김영남 의원의 저 이야기는 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예.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가 시험 칠 때 이거 나 배운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아요. 그걸 17페이지 정도의 된 분량을 보면 예. 한 15페이지가 쇄신인데 물론 그게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아니 그러니까 있지만 핵심이 거기에 뭐예요? 쇄신안의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핵심은 뭐예요? 뭐냐면은 핵심. 네, 핵심이 뭐예요? 국민 청년 특히 청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천이라든지 이렇게 하겠다. 네. 거기서 일단 당내 반발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어떤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장 큰 저는 네. 방점이 찍혔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 또 긴급 질문. 네. 근데 이제 유권자들 예를 들면 이제 스윙 보터라고 말하는 중도층 유권자들 원래 전통적인 저 강성 지지층들 말고 그 중도층 유권자들이 궁금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뭐 청년, 뭐 미래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거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관심 있다 봅니다.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저런 이야기 한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고 또 지금 영어의 몸으로 부부가 동시에 사상 최초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 더 이상 뭐 어떤 식으로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절연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건 국민의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절연을 강요하는 국민의힘이 사람이 구속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대표 구속을 입장에서 시켰어요. 곤란하다. 국민의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뭘 했어요. 아니 아니 그리고
당시 대통령 직에 있을 때 탄핵 소추할 때 2024년 12월 7일 날은 집단 퇴장에서 한 명도 참석 안 했고 일주일 이후인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통과될 때 국민의힘 108명 당시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 참석했어요. 국힘이 그 과정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아니 당 대표 당의 후보 대통령 됐는데 탈당한 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탄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한 것도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제명을 시켰어요. 그게- 뭘 했어요? 그건 윤석열 피고인이 스스로 탈당을 한 거지. 국힘이 한 게 없잖아요. 그 그걸 과정에서. 승인을 한 거고 그거를 자, 절연한 건데 자,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그러면 요거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세요. 제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인터뷰 보면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다 탈당했는데 이미 국민의힘이랑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뭐 저를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반문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최근에 보면 아, 진짜 탈당은 다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무리를 일으켜서 탈당했습니다만 어떻게 했어요? 제명? 민주당에서 제명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 또 제명해라. 아이 바로 했어야지. 근데 뭐 지금 한참 늦었는데 문제는 예. 지금 절연했느냐? 절연을 하긴 뭘 해요. 지금 사실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을 지금 입당시키고 뭐 당직에 앉히고 그리고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윤 어게인 외치는 사람들하고 지금도 밀접하게 지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핵심 세력인데 국힘에 예. 절연이 되긴 자, 뭐가 돼요. 그런데 의원님 이런데 지금 저 김용남 의원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하지 못하고 아직도 윤어게인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는 비판이잖아요. 네. 그런데 윤어게인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전환기 씨는 오히려 장 대표가 이거 비상계엄 사과했다는 걸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을 부추기는 거냐? 내가 당신을 다시 지지하려면 조건이 있다. 세 가지 걸었어요. 요거 1. 부정선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서 개선되도록 반드시 목소리 낼 것. 2.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할 것. 3. 한동훈 전 대표를 반드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제명할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을 버리면 장 대표 당신도 버릴 거야.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환기 씨 그냥 혼자 얘기니까 그냥 치워버려요? 아니면 뭔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이거? 전환길 씨 혼자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 세력도 있어요? 당연히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 대표? 그래서 지금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장동익 대표와 세이브 코리아 활동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같이 그 당시에 반탄 집회의 아이콘으로 했기 때문에 예, 예. 특히 감정이 좀 남다를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좀 내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고민에 찬 예. 어떤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연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애들러서 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요 세 가지 조건이 다시 나온 거니까 요거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럼 장 대표는? 장 대표가 이것을 그대로 받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 일각, 당 지지층에 이런 어떤 세력,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장동익 대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발언을 했다 보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우파 보수에서 아직도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예,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가보면은 네. 거기 이제 현수막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내란 재판이 있는 중에 이것을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로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나 예. 좌파 어떤 그 진보 진영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용이다. 특히 우리 당에서 넘어간 우리 김용남 의원처럼 이런 분들이 더 목소리를 내면서 하는 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더 다른 어떤 부분으로 당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뭐 다른 많은 분들과 비슷하게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건 제가 원칙주의자라서 그래요. 예. 저는 원칙 중에 가장 핵심인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거는 두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헌법을 깡그리 깨부시려고 했단 말이죠. 윤석열 피고인은 그런 의미에서 뭐 살아생전에 햇볕을 보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전환길 씨 같은 경우가 참 보면 장사를 좀 치졸한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졸. 예. 왜냐하면 뭐 오늘 구형이 이루어지고 조만간 선고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
그 사형이 집행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그건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사실 네. 우리는 1997년이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고 지금 횟수로 30년째 아예 사형 집행이 없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웬 사형 운운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면서 뭐 윤석열 피고인 사형 얘기 내지는 중형과 관련한 얘기는 이런 방과 한 적도 없는데 뭐 엉뚱하게 지금 사형 집행을 부추기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잖아요. 이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이용하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예. 아끼는 마음은 서로 일도 없어요. 양측 간에. 아니 근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전환기 씨와 전환기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중요한 본인의 표밭 어쨌든 지지 세력인 그렇죠. 건 맞잖아요. 네. 그럼 요 조건을 3개 제시했어요. 앞서 홍석준 전 의원은 3개 다 받을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3개를 어떻게 다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일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의원님. 3개 이 조건 3개 중에. 네. 네, 일부. 김영남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부 받을 수 있다? 3개 다 받는다, 장 대표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본인도 하고 싶은 거는 하나 정도는 받겠죠. 어떤 거요? 맨 마지막 거가 제일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맨 마지막 거? 근데 앞선 뭐 3개 중에 2개는 예. 지방선거 전에는 못 할 거고 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방선거 치르고 나면 장동혁 대표가 계속 대표일까? 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앞선 2개는 할 예.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의원님도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요거는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는 장동희 대표 손도 이제 떠났고 이제 이미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윤리위원회에서 결국은 이 사안이 그냥 묻고 가기는 좀 어렵게 이미 문제가 커져 버렸다. 예. 그러나 그 징계가 어떤 수위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볼게요. 12일 날 결론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의원님? 윤리심판원? 징계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징계안? 예. 벌써 다 사실관계 조사는 끝났다는 건가요, 그러면? 글쎄 뭐 확인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예. 뭐 이거는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판결처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그리고 일부 확인된 거로 해서 예. 유야무야 그냥 12일 징계를 그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 강선우 의원 때와 비교해 보면 물론 뭐 강선우 의원은 1억 본인이 돈을 직접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김병기 의원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건 아닌데 대신 김병기 의원은 또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강선우 의원 때와 비교해 보면 탈당도 안 하고 당의 제명 조치도 좀 늦고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초선이고 3선 원내대표 이 차이가 아니죠. 뭐 그것도 뭐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당내의 어떤 무게감이죠. 네. 김병기 의원은 단순한 3선이 아니십니까? 전직 원내대표입니다. 네. 원내대표로서 당의 윤리심판원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도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지난번에 검정위원장이 있어요. 총선 때. 예. 검정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그것을 통과해야지 이제 그 총선의 어떤 공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 대단히 지금 현재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야 내가 너희들 약점 갖고 있어 이런 어떤 입장인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네.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데 워낙 지금 비리가 뭐 하루하루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게 비리의 어떤 최종 병기처럼 보이기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도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캐비넷 쓰려면 여러 명 다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홍 의원님 얘기는 맞아요, 의원님? 아니 직전 원내대표잖아요. 예. 사실은 직전 원내대표가 뭐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아니, 후보 검증위원장 일처리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원내대표보다. 뭐 검증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예. 검증위원장 하면서 본인 검증을 생략한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근데 여론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몇 인물들은 1일 1 의혹이잖아요. 예. 김병기 의원을 포함해서. 이해운 장관 후보자. 뭐 매일 새로운 뉴스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거를 물론 직전 원내대표 그리고 그동안 당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당직을 거쳐온 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부담감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 사실인데 저는 그래도 탈당 권고 정도 이상의 징계는 그래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이혜원 장관 후보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의원님. 요거 저 로또 아파트, 로또 청약 강남 서초동에 요거 되게 비싼 아파트인데 요거 청약 당첨할 때 청약 가점을 많이 받았다. 아들이 미혼이어가지고 미혼인 아들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은 기혼자였는데 혼인신고를 그때까지 안 해가지고 미혼 상태에서 청약 가점을 받았다. 요거거든요. 편법, 탈법 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다음 통일교 관계자한테 후원금을 받았다. 근데 고액 후원금. 근데 그 사람은 이혜원 당시 의원 지역구에 민원이 있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네. 옛날 촉담이 떠오르는 게 뭐요? 참 그 가진 자가 부자가 더하다 이런 어떤 생각인데 이현 의원은 돈이 많은데 이런 어떤 편법까지 동원해야 되는 그리고 이 당시에 청약률이 82대 1이었는데 그런 어떤 로또가 된 것도 이상한데 그 과정에 어떤 편법이 작용했고 또 네. KDI 원장 시절에 또 KDI 원에 있을 때 또 본인이 예탈을 한 예. 그 영정도의 잡종지를 사는 거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 지금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갑질, 예. 그다음 재산 정식, 그다음에 뭐 아들이었던 그런 어떤 인턴 사원 이 비리 3종 세트가 지금 동시에 다 한 예. 3관왕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어떨까? 예. 예,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김영남 의원판 밸런스 게임. 내가 민주당 대빵이라면 이혜원 후보자와 김병기 의원 중에 한 명만 살린다. 누구? 그러니까 당이죠. 네, 이거는 네, 당. 정부가 예. 아니고. 아 그럼 예. 예. 여권 최고 실세라고. 나 시간 없어요. 빨리. 밸런스 게임. 누구를 살린다? 야 진짜 어려운 게임인데. 누구요? 자, 한 명은 한 꼭 명. 살려야 돼요. 예. 아 그럼 두 명 다 안 살려도 돼요. 저 같으면 살릴 사람이 없다에 걸겠습니다. 그럼 이혜원 장관도 지명 처리하고 후보자도 김병원 원내대표도 제명해야 된다는 아니 말씀이구나. 이거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드러난 의혹은 이건 사기 분양 받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정만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